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녀석이죠. 포르쉐 911. 그 중에서도 정말 하드코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911 터보 S를 갖고 와봤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출력과 퍼포먼스, 완벽에 가까운 주행 퀄리티를 보여주고 그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해요. 이 911 터보 S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은 진짜 찐 포르쉐 마니아이자 찐 부자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장단점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를 전달해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911 터보 S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911이 나온 지 이제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옆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단번에 91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동그란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다음에 완만하면서도 끝으로 갈수록 바짝 내려가는 이 보닛의 형상 라인, 엄청나게 부풀려진 팬더, 게다가 이 차는 옵션으로 이 양 옆에 조금 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별도의 스플리터까지 추가를 해놨어요. 옵션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시승차 같은 경우는 아주 멋있는 유광 블랙을 이 범퍼 하단에 온전히 둘렀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가 정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네요. 네, 911 터보 S 옆모습 살펴볼게요. 아, 너무나도 이쁘지 않습니까? 진짜 환상적입니다. 이 형체만 보더라도 하염없이 이 차만 바라보고 앉아서 시간을 허비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이거든요. 게다가 시승차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탄소 섬유로 꾸민 이 사이드미러 커버, 이 안쪽에 이 삼각형 조그만한 A필러도 탄소 섬유로 마감을 해 놓았고, 이 루프라인도 온통 다 통탄소 섬유로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여기 보세요. 아, 이 신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뻐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매칭이 되고 무려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디스크 사이즈도 정말 거대하죠. 센터락 휠의 이 디자인 형태까지도 포르쉐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 주유구를 딱 열면 뚜껑이 있는데 요 캡, 이거 옵션이거든요. 되게 비싸요. 누가 이거 갖고 돈을 투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 보면 볼수록 진짜 이쁩니다. 내가 기름 넣을 일이 많잖아요. 요거 개인적으로는 돈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추천할 만한 옵션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쭉쭉쭉 넘어와 보면 터보 S만의 특징, 바로 요 팬더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911 시리즈와도 완벽히 차별화를 긋고요. 이 옆 라인은 솔직히 요 팬더에 뭐 음료라든지 햄버거 놓고 먹어도 될 정도의 간이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넓은 팬더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뒤태가 엄청나게 이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뒷타이어 사이즈도 앞에보다 훨씬 더 커요. 무려 315에 30ZR 21 사이즈가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앞뒤가 완전히 또 다른 매칭으로 좀 더 밸런스에서도 무언가 이 뒤쪽에 무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옆모습에서 놀라기 이릅니다. 뒤태 딱 보는 순간 게임 끝이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이쁘고 아주 아름답죠. 정말 거대하고 빵빵한 이 엉덩이를 바탕으로 이 밸런스 감각도 훌륭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911 시리즈랑은 완벽히 차별화되는 게 번호판 플레이트의 위치예요. 기본형 911 같은 경우는 번호판 플레이트가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는데 터보 S는 정 가운데, 그리고 위아래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식으로 꾸며 넣었는데 이 균형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 클리어 타입의 아주 길다란 리어 램프를 비롯해서 포르쉐 로고, 터보 S 911 전부 다 유광 블랙으로 옵션을 집어넣었네요. 그 범퍼 밑단도 전부 다 유광 블랙으로 꾸몄는데 특히 이 듀얼 배기구 주먹 한 개 반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큼직한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도 어마무시합니다. 스포일러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특히 911 터보 S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렇게 아주 일체형으로 매끈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두꺼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 엔진 출력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냉각 효율도 중요하겠죠. 바로 뒷단에 전부 다 공기구멍과 이 엔진에 열을 식힐 수 있는 냉각 구멍들이 전부 다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포르쉐 911 터보 S 디자인 전혀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0점 줄게요. 네, 포르쉐 911 터보 S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 구성도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천 가지, 천차만별의 이 세팅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시승차만의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굉장히 멋있게 꾸며 놓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계기판이 이 아날로그 야광 도료를 바른 것처럼 약간 클래식한 매력을 주는 옵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게다가 이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 일체형 버킷 시트 같은 경우도 옛
포르쉐 911 클래식카의 형상을 오마주한 것처럼 체크무늬 직물 시트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멋있게 꾸며 놓았네요. 물론 원하는 대로 올 가죽으로 꾸밀 수도 있고 요 안쪽에 컬러를 똑같이 차체 색깔과 맞출 수도 있고요. 무궁무진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이외에 전체적인 센터 패시아, 센터 터널 구성은 이제는 좀 익숙하죠. 우리가 많이 봤던 911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와이드형 이 센터 패시아 모니터, 개인적으로 이 터치 감각이라든지 반응이 굉장히 빨라서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차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각종 버튼들은 토글 형식으로 비상등 양 옆에 대칭 형태로 깔끔히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PDCC라든지 가변백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각각의 버튼들이 진짜 이쁜 아이콘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죠. 센터 터널 같은 경우는 살짝 슬림하게 안쪽으로 좁아지는 구성이기는 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할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11 배지도 깔끔히 자리 잡아져 있고 곳곳에 포르쉐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각종 상징적인 요소들도 잘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 가운데 크로노그래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머리 헤드레스트 위쪽에 포르쉐 음각 로고로 펀칭해 놓은 이런 부분도 저는 선택하면 참 마음에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승차는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아주 멋있는 은색깔 커버까지도 전체적으로 조화가 훌륭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주 작디 작은 한 개의 컵홀더 딱 중앙에 위치해져 있죠. 이제는 좀 두 개로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아져 있습니다. 물론 조수석을 위해서 여기 별도의 틸팅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살짝 올드하긴 해요. 이것도 클래식카의 매력을 오마주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는 현행 그리고 조금 더 개선된 911이 나온다면 컵홀더 두 개 정도는 있어주면 어떨까 하는 아주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 얘기도 빠르게 한번 해보죠. 참고로 911은 2+2 구조의 4인승차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온전히 앉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학생 정도는 그래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2인승으로 타는 차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서류 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 툭툭 잠깐 보관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앞쪽에 트렁크가 있는데 꽤나 깊고 넓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쓸만할 것 같아요. 네, 포르쉐 911 터보 S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 뒤쪽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6기통 3.8리터 터보 엔진, 놀라지 마십시오. 출력이 662마력, 최대 토크가 81.6kgm를 발휘합니다. 1600kg 정도 수준의 무게를 갖고 있고, 굉장히 밸런스 자체가 뛰어난 이 차체 구조를 바탕으로 600마력 중반대에 상당히 높은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은 말 안 해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쉐의 그 퀄리티, 주행 완성도 한번 느껴봐야죠. 지금부터 한번 이제 이 고갯길을 살짝 통과해 보면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과 같이 노멀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았을 때 엔진음만 조금 더 크게 들릴 뿐 운전 자체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막 거칠게 튀어나가는 느낌은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속 페달이 묵직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조금만 밟는다고 확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차를 다루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적어도 노멀 모드에서는 말이죠. RPM도 그렇게 높게 쓰지 않아요. 2500rpm 언저리, 그리고 단수를 내리면 2000rpm 초반에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속도 충분히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일반 노멀 모드, 특히 터보 S라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상당히 운전하기 부담스럽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의 성격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두는 순간부터는 차의 성격이 이제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터보의 느낌으로 바뀌기는 하죠. 지금과 같이 노멀 모드에서 살짝 스포츠로 올리면 RPM이 한 1000rpm 가까이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속 페달 반응도 한층 더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포츠 플러스로 두면 여기서도 한 500에서 700rpm 뜁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티어링 휠이 딱딱해졌고요. 서스펜션 역시 엄청나게 묵직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보면 일단 과속 방지턱 만나서 브레이크도 어마어마하네요. 차를 한 번에 잡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속 페달. 이야, 지체되는 현상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패들 시프트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웬만큼 패드시프트 민첩하게 잘 쓰는 사람과 겨뤄도 손색 없을 정도의 완벽에 가까운 변속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깊은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쭉 이어 밟았을 때, 와 미쳤다. 이거 어떡할 거야. 야, 이 움직임이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와,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르쉐니까 워낙 이쪽 분야에서 잘 만드는 거 이해해. 오케이, 이해한다 치더라도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가속이면 가속, 코너를 만났을 때 그 깔끔하게 움직이는 그 포물선, 야, 지금도 살짝 고속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통과하는데도 그 어떤 불안한 상황이 오지 않고 절도 있게 꺾어져 들어갑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커브를 살짝 만났을 때 이 완벽한 움직임은 너무나도 안정적인데 너무나도 빨라. 야, 말이 안 되는 속도와 통과 의지, 그리고 완벽한 방향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포르쉐에서 자랑하는 각종 최신 기술이 터보 S에는 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포르쉐의 선물과도 같은 이 PDCC가 차의 성격 그리고 퀄리티를 3배, 4배 이상 올려주고요. PDCC를 바탕으로 PTV,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PASM,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여러가지 하체 세시 컨트롤이 모두 다 완벽히 하모니를 이루는 그 결과값을 온전히 운전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네요. 이 다운힐에서 와, 이 정도의 민첩함을 가지고 빠르게 속도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피렐리 P0의 어마어마한 접지력도 한몫을 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는 이 세시 컨트롤, PDCC, PASM, PTV, 요 3가지 3박자의 합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도 훌륭하네요. 그리고 순간순간 RPM 변화에 따라서 터지는 이 완벽한 사운드까지, 모든 게 완벽합니다. 고RPM에서 치는 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운전자로 하여금 이 가속 페달을 계속 짓이기게 만드는 것 같고, 스포츠 드라이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이죠. 이 사운드를 아주 변속기와 매칭을 너무나도 잘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패드 시프트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또 변속기 이거 미쳤네 진짜. 8단 PDK 패들 시프트는 또 패들 시프트 쓰는 감각대로 재밌고,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 8단 PDK가 내가 볼 때는 3.8 터보 이 가솔린 엔진의 성능을 300% 이상 끌어올려 주고요. 여기에 변속기와 완벽한 궁합을 맞추는 이 사운드 컨트롤 능력까지도 어느 한 부분 흠잡을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살짝 S자 코너 아주 아름답게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 코너를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터보 S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시승차는 23년형이기 때문에 2억 9천만 원대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고, 지금 포르쉐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보고 24년형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3억 1천만 원대부터 스타팅을 찍습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옵션 다 넣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지금 이 시승차의 완성본은 한 3억 4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끝판왕인 GT3라든지 그런 녀석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하드코어예요. 진짜 트랙에서만 타는 차로 추천드리고, 이 공도와 지금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악도로라든지, 물론 서킷을 가도 충분하고요. 정말 멀티플레이어로서의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줄 수 있는 그 정수를 맛보려면 911 터보 S 사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진짜 완벽합니다. 도심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차분하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달리고 싶을 때는 스포츠 플러스 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팔색조의 매력을 갖고 있는 차가 터보 S이고요. 포르쉐의 기술력 정말 철두철미하게 매우 똑똑하게 어느 한 부분 헐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꽉 맞물려서 돌아가는 듯한 기계적 메커니즘의 절정에 와 있는 게 포르쉐 911 터보 S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운전자와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최적의 코스 라인을 그리면서 가장 기분 좋은 그 도파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차가
911 터보 S입니다. 물론 도산대로라든지 특히 강남 바닥에 911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심심한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한번 제대로 이 차와 함께 수련을 거치다 보면 나의 운전 실력은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질 것 같고,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모터스포츠 기반에 달리려고 만드는 그 스포츠카 브랜드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내는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주 명차, 이 타이틀을 가지기에 손색 없는 차가 포르쉐 911 터보 S가 아닐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 길 가다가 이 911 터보 S를 보면 이 오너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차에 대해서, 특히 포르쉐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찐 부자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아무튼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진짜 시대의 명기이자 아주 뛰어난 차가 911 터보 S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